안녕하십니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담당하는 고병가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그 위치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에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휴먼 서비스라고 볼 적에 인간에 대한 해석이나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는 이미 그 연구는 원천적 불능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존재 규명을 위한 첫 번째 사회복지의 소위 입문식을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 하고, 그 영역을 우리가 다른 학문의 영역으로 본다면 소위 심리학과 사회학의 교집합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적 존재이기도 하고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는 이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간 발달의 개념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인간 행동이 상향적 또는 어떤 의도한 방향으로서 지향적으로 변화될 때 발달이라고 한다 해서 이 중간 목적어 제거했습니다만, 상향적으로나 지향적으로 변화될 때 발달이라고 하지만 이건 좁은 의미의 발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발달, 가령 업그레이드 되는 순서를 우리가 발달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거기 상향적 또는 지향적이란 이것은 의도한, 물론 당연히 인간이 의도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도를 말하는데, 그런 쪽으로 변화되는 것을 상향적, 지향적이라고 설명하는 것이고, 또 그러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행동이라고 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느 한쪽만이 편중되어 발달한다고 해서 인간이 대대로 된 발달을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은 심리적, 또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이런 모든 영역에 고른 발달을 이끌어갈 때 우리가 인간 행동에 제대로 된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쭉 정리해 놨습니다. 저 교재를 보시면 이전보다 더 다양화되고, 이전보다 더 다채로워지며, 이전보다 더 능숙해지고, 또 이전보다 더 정밀해지고 정교해져 가는 이런 것을 신체적 측면으로나 정신적 측면으로나 정서적 측면에 이런 변화를 발달이라고 한다는 것을 서문처럼 적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달이라는 말은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서는 이 발달이라는 말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용어가 발달이라는 말로 혼용되고 있는데, 자, 정리를 해보시면, 자, 우리가 흔히 인간 발달이라고 해서 디벨로프먼트라고 하는데, 인간 발달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그 용어에 보면 여기에는 성장이란 말도 있고, 그로스지요. 성장이란 말도 있고, 또 그러면 성숙이란 말도 있습니다. 매추어리티인데, 또 그런가 하면 학습이란 말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말하는 발달. 자, 이런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성장, 성숙, 발달만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 신체적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양적 팽창의 개념을 말합니다. 양적 팽창의 개념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합니다.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하는 것은 바로 성장이라고 합니다. 특히 신생아, 신체적 측면의 제1급등기라고 하는 신생아 시기를 보면 눈 감고 떴던 순간 부쩍부쩍 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제1급등기라고 하는 신생아기, 또 그럼 제2급등기라고 하는 청소년기, 그야말로 너는 발에다가 가시 달았냐라고 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신발이 맞으면 발이 커지면서 신발이 구멍이 나고 떨어지고 찢어지고 또 바지가 떨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 등이 바로 성장의 개념입니다. 신체적 측면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양적 팽창의 개념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생화학적 변화를 우리가 성숙이라고 합니다. 측면의 변화. 때문에 이것은 질적 변화를 말합니다. 질적 변화.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의젓해지고 속이 깊어지고 배려심이 넓어지고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성숙이라 하고, 보통 어른스러워진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 성숙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러닝이라고 하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이나 훈련의 결과로 나타나는
연습이나 훈련의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영속적인 행동의 변화. 영속적인 행동의 변화를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데,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의도적 변화입니다. 의도적 변화. 그렇죠? 마음먹고 하는 연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나를 바꾸려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학습이 되겠는데, 자, 이런 양자들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성장이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나 성숙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물며 앞으로 미래도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커 나갈 겁니다. 이걸 우리가 표현한다면 커간다 라고 표현합니다. 커간다. 누구나 개인차가 존재하긴 하겠지만 누구나 커간다. 이건 자연 발생적 변화입니다. 자연 발생적 변화를 우리가 성장이나 성숙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이라는 것은 본인의 입장으로 본다면 크려고 한다. 크려고 한다. 또는 부모의 입장이나 교사의 입장으로 본다면 키우려고 한다. 이 개념이 바로 학습이 되게, 이건 인위적 변화를 말합니다. 인위적 변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변화를 학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커온 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커오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크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느긋하게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도가 반영된 이런 모든 변화가 있는데, 이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걸친 변화의 총체를 우리가 발달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상향적이고 지향적인 변화를 의도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발달에는 안타깝게도 언제까지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는 상향적 변화와 하강적 변화, 상향적 변화와 하강적 변화가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밖으로 보이는 포장지와 같은 신체적 이런 그 측면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인지적 영역, 정의적, 보통 인간이라고 하는 영역은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이 있는데, 인간이 어느 순간까지는 꾸준히 커가지만 이제는 늙었잖아,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데, 그것은 신체적 측면, 골격근을 가지고 말한다든지 피부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향적 변화를 볼 적에 가장 빨리 크고 가장 빨리 시들어가는 것은 신체적 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신체적 변화는 가장 빨리 성장을 하고 가장 빨리 하강이 시작되겠지만, 그러나 인지적 영역이나 정의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가면서 지적 감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평생을 가면서 주변에 대한 배려가 달라지고, 지혜가 깊어지고, 속이 깊어지고, 지혜가 넓어지고 하는 것은 상승적 변화가 될 거예요. 바로 이거의 총체를 우리가 이렇게 발달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강적 변화라고 해서 우리가 책에 있는 엔트로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엔트로피. 바로 이 하강적 변화를 어떻게 최소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늦추고 가능한 한 상승적 변화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겐트로피를 어떻게 하면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물론 과학기술의 발달로 아니면 화장품의 발달로 뭐 이렇게 되겠지만, 바로 그런 노력을 부단하게 하고 있는 거, 그러기 위한 기초지식을 파악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첫 도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성장, 신체적으로 양적으로 변하는 현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운동기능이라든가 감각기능과 여러 내분비선의 변화에 의해 생기는 신체가 유능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유능해지는 것. 이건 질적 변화의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발달이라는 것은 따라와 있지요. 다양한 전신적,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전인적인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이런 그 심리적, 정신적 변화이다라고 하는데, 그 교재에다가 이런 내용을 가미시켜 놓으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인간 발달의 기본 성격과 이 발달의 원리가 나와 있는데, 인간 발달의 기본 성격이라고 목차를 적었습니다. 인간 발달의 기본 성격은
1960년대에 정범모 박사가 제시했던 어찌 보면 인간 발달의 또 다른 측면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기성이 있다. 클 때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클 때가 따로 있다. 노렌치의 결정적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때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고, 다음에 기초성이 있습니다. 기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성장 발달은 전 단계의 발달이 다음 단계를 포함해서 일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발달 단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린 시기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기의 경험은 평생을 지배한다라고 할 정도로 어린 시절의 경험을 강조하는 것이 기초성. 다음에 누적성. 누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적성이 같은 축적성이라고도 하는데, 인간의 성장 발달은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해서 다음 단계의 발달. 그렇기 때문에 전 단계의 발달이 부실하면 다음 단계의 발달도 부실할 수 있고, 전 단계의 발달이 튼실하다면 다음 단계의 발달도 튼실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적성의 것은 성장 발달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누적성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가역성, 너무 싸납게 적었습니다만 불가역성, 가역성이 아니라 가역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 되겠는데, 적기성에 의해서 나오는 이런 이론으로서 클 때가 따로 있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때 크지 못한다면, 물론 나중에 투자를 내서 나중에 투자를 해서 그때만큼 키우고자 하는 노력은 할 수 있겠으나 본래 그때만큼 크기는 어렵다. 물론 너무 싸하게 딱 잘라서 안 된다 이렇게 했지만 하기는 거기까지 도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불가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 때가 따로 있다. 어린 시절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다. 그리고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해서 발달해 간다. 그리고 볼 때 클 때만큼 클 때 크지 않으면 나중에는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 등이 전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볼 때에도 때가 있다라고 할 적에 설명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피아제의 인지 발달로 본다면 구체적 조작치, 초등학교 단계는 인지적 발달의 결정적 시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시기에 무슨 적성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시킨다 해서 정서적 함양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문제는 인지적 영역으로 본다면 그때 인지적 영역에 숙달을 시켜놓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고, 그때 따라가지 못하면 그 따라가는데 다시 원위치까지 다른 앞서간 애들을 따라가는 데는 굉장히 큰 힘이 들고 사교육비가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인간 발달에 대한 이해 영역이 되겠어요. 다음에 그런가 하면 발달의 원리를 같이 보시면 발달의 원리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같이 해보면, 교재의 목차는 약간 차이가 있게 하면 또 빠져있는 거 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성장 발달은 상호작용성을 갖습니다. 상관성이라고 합니다. 상관성. 이건 뭐냐면 인간의 디벨로프먼트라고 하는 것은 헤르더티와 인바이런먼트의 역동적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성장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상호작용성, 상관성이 되겠어요. 인간의 성장 발달은 연속성을 갖습니다. 인간의 성장 발달은 연속성을 갖는다. 연속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꾸준히 커나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빠르게 크다가 빨리 꺾어지는 신체적 발달과 같은 이런 하강적 발달 변화가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평생을 가면서 속도 깊어지고 지혜도 넓어지고 뭐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또 인간의 성장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분화 통합성을 갖습니다. 인간의 모든 영역은 처음에는 미분화 상태였다가 점차 세분화된 이런 세부 기능으로 발달해 가고 나중에는 그것이 통합되어서 종합된 기능을 발휘를 합니다. 분화 통합, 그다음 미분화 상태에서 세분화, 세부 기능으로 분화가 되어 가고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통합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또 그러면 인간의 성장 발달은 일정 방향성을 갖습니다. 일정 방향성. 인간의 성장 발달은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중추신경에서 말초신경으로 이러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또 인간의 성장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불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동요성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의 성장 발달은 연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일정 방향성을 가지고 점차 세부 기능으로 분화되고 통합된 기능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발달하지만 그 발달의 기울기가 일정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가파르게, 어떤 때는 수평으로, 어떤 때는 좀 떨어지기도 했다가 이렇게 해서 소위 파동을 이루면서 이끌어간다는 것이 불규칙성, 동요성이 되겠어요. 또 인간의 성장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언이 곤란합니다. 예언 곤란성을 갖습니다. 인간의 성장 발달은 왜 예언 곤란성입니까?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인데 그 중에 도대체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어떤 환경에 접목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 시점에 태어난, 한국에서 태어난 애, 뉴욕에서 태어난 애, 알래스카에서 태어난 애, 남아프리카 공화국 밀림 속에서 태어난 애, 모두 얘네들은 너댓 살 정도까지는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자유분방하게 대부분이 성장의 개념만 가지고 커나갈 거예요. 그러던 애들이 점차 한 살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환경에 어떻게 접목할지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해요. 같은 연도에 같은 생년월일을 가진 애들도 어떤 환경에 묻어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을 받는 자에서 성장의 방향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여기 나오는 예언 곤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러면 인간의 성장 발달에는 개인차가 존재를 하고 인간의 성장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습니다.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이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클 때가 따로 있다는 것. 이거 하자면 소위 정몽무 박사는 적기성의 개념을 말합니다. 적기성. 클 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노렌치가 새끼오리 각인 실험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건데 클 때 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불가역성이라는 아픔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결정적 시기가 되겠어요. 프로이드는 결정적 시기를 일생에 걸쳐서 성격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유치원 단계인 남근기로 봤어요. 거시적으로 봤던 거죠. 일생의 그 순간. 그에 비해서 에릭슨은 인간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를 미시적으로 바꿨어요. 인간의 성격 발달 단계를 신자, 죽은 자, 신생자 이렇게 나눠서 인간의 성장 발달 단계를 8단계로 나누면서 각각의 단계마다 각각의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결정적 시기에 대한 접근을 미시적으로 했던 거였어요. 바로 이런 것처럼 결정적 시기, 클 때가 따로 있다고는 분명한 이런 등 엔드 플러스 하면 이게 바로 하나의 특성입니다. 인간 발달의 기본 특징이나 목차 때문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만 결국에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인간의 성장 발달의 하나의 공통된 속성이자 특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거기 1번에 보시면, 자, 2번에 보시면 발달의 원리, 인간의 발달 현상에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원리가 있는데 여기서는 5가지만 제시한다라고 해서 5가지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 일정 방향성 나와 있습니다. 상체에서 하체로, 중심에서 발초로, 전체 활동에서 특수 활동으로 이렇게 일정 방향성을 첫 번째 제시를 했고, 두 번째 인간 발달은 속도와 계속성이 있다. 연속성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 발달이란 계속적 과정이지만 그 속도는 일정한 것이 아니다. 바로 여기다 바로 속도와 계속성이 있으면서 불규칙성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규칙성. 그래서 이게 일정한 것은 아니다. 옆에다가 바로 불규칙성을 적어놓은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인간 발달에는 동요성이 있다. 동요성이 있다. 동요성이 있다는 게 일정한 것이 아니다를 설명을 했었고, 인간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다. 당연히 인간의 성장 발달에는 개인차가 존재를 합니다. 아무리 연령이 같고 성별이 같다 해도 신장, 체중, 운동기능, 정신기능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수간이, 늦둥이니, 애어른이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발달의 차이는 발달의 개인차로 인한 것이며 그 개인차는 유전과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다.
복받은 준비들로서 부모로부터 내려받은 유전에 의해서 개인차가 나타나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언이 곤란하다고 하는 그 내용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또한 성장 발달이 달라지기도 하고, 우리가 어린 시절이나 옛날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코는 대단히 납작했어요. 코가 납작하고, 그리고 여기 양눈 사이가 넓적하고 거의 공통된 속성을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성형수술을 하지 않아도 코가 오뚝해졌고 여기 양미간 사이가 볼록 올라오게 됐어요. 그 이유를 심리적이나 이런 걸로 설명하지는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서구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럴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인간의 성장 발달은 어떤 환경, 그게 식생활 때문에 그럴까? 아니, 어떤 환경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을까? 참으로 희한하지 않습니까? 또 인간 발달에는 상호 관련성이 있다. 자, 여기 있는 인간 발달의 상호 관련, 신체 발달은 지적 발달이나 도덕성의 발달과 관련되어 있고, 정서 발달 역시 사회성 발달이나 성격 발달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신체 발달은 사회성 발달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인간 발달의 상호 관련성은 위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유전과 환경의 상호 작용성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또 인간의 성장 발달은 미분화 상태였다가 점차 분화되고 통합되어가는 과정을 이끌어가는데, 거기 보면 연령 증가에 따라 아이의 표현 행동이 어른도 점차 분화되어가고, 모든 운동 발달이 세분화된 특수운동이 나타나니 전체 활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세분화된 이런 기능이 발달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화 통합성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약간 목차 설명을 달리하고 예를 각기 좀 다르게 들었습니다만, 여러분이 노트 정리했던 거, 저와 수업할 적에는 그냥 제 귀로, 시험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험은 눈과 손으로 합격하는 것이지 눈과 귀로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하고 싶으시다면 합격하실 때까지는 필기구가 손에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동참하는 수업을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인간행동과 사회복지 실천의 연관성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휴먼 서비스이다 말씀드렸죠. 이런 휴먼 서비스의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복지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사회복지의 실천이란, 이번에 보시면 인간의 본성 및 행동과 마음에 대한 바르고 객관적인 이해가 없어서는 사회복지는 또는 사회복지 실천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는 결국에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인간을 바꿔놓음으로써 사회복지는 산출이, 실천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보통 이 사회복지 실천을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 또는 사회사업 그러는데,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효지사업, 누구를 대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인간을 어떻게 부적응 상태에서 적응 상태로 이끌어가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람직한 상태로 이끌어감으로써 사회복지의 의도는 실천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인간행동과 사회복지에서 발달과 사회복지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행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결국에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 것 분명하고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할 적에, 거기 보시면 인간은, 거기 발달은 인간의 정신과 신체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발달 심리학의 지식들은 인간 행동을 이해하려는 예비 복지사들에게 필수적인 내용이다. 자, 우리가 먼저 환경 속의 인간을 어떻게, 먼저 인간이란 무엇이냐? 환경이란 무엇이냐? 환경 속의 인간은 어떻게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느냐? 이렇게 접근하는데, 바로 인행사의 영역은 개체적 존재로서 인간 영역,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 영역을 같이 이끌어가는 심리학의 영역이 되겠어요. 그 때문에 심리학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은 커간다라고 하는, 이 커간다라고 하든 크려고 한다고 하든 키우려고 한다고 하든 간에 인간의 성장 발달에 관련된 그 심리학의 분과 영역을, 강론을 발달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인간들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떤 특징을 보이면서 어떻게 커가지? 라고 하는 인간의 과학자들의 궁금증을 분석해주고 있는 그 과정이 바로 발달 심리학이 되겠어요. 자, 거기 보시면 2번에 사회복지사는 태내기, 영아기로부터 노년기까지
인간의 신체적, 지적, 정신적 특징들의 보편적 양상들을 알고 각 시기에 불거질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상의 관심 영역들을 함께 고려해 봄으로써 보다 나은 복지 상태로 개선할 때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발달과업 나와 있지요. 디벨로모트 타스크에서 발달과업이 나와 있는데 발달과업이란 뭐냐면 3번, 4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인간의 발달 단계를 어떻게 나누든지 간에 인간의 성장 발달의 단계에는 반드시 습득하고 넘어가야 할 하나의 과업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발달과업이 되겠어요. 발달과업 이론으로 유명한 사람은 바로 헤비거스트가 되겠어요. 헤비거스트. 보통 고유명사로 헤비거스트의 발달과업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 헤비거스트의 발달과업은 결국에 뭐야? 각각의 단계마다 그 단계를 어떻게 분석하든지 간에 각각의 단계마다 반드시 성취해야 될 발달과업인데 만약에 이 발달과업이 성취되지 못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그 사람의 삶의 질, 퀄리티 오브 라이프, QOL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각각의 단계마다 이러이러한 발달과업이 있다는 것이 분석이 되면 바로 이 발달과업은 학습의 준비도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는 어떠한 성장 발달의 특징이 보일 거야? 그래, 어떠한 성장 발달이 필요해? 바로 그것을 알 수가 있다면 그 성장 발달을 위하여 최대한 효율화시킬 수 있는 사전 준비도가 갖춰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발달 단계를 그 단계에서 성취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늦게라도 완벽하게 불가역성에 의해서 완벽하게 똑같이 키워줄 수는 없겠지만 늦게라도 어느 정도 채워줌으로써 삶의 질의 극단적 하락은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파악한다.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발달 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거나 습득하지 못함으로써 삶의 질이 떨어져 있는 구성원들을 최대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 개입을 평생교육이라 하고 그것이 성문화된 것을 평생교육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발달과업이란 그 시기에 획득해야 할 일종의 숙제처럼 그 이후의 삶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다시 말해서 QOL,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시기 동안 제대로 갖추어야 할 기초 능력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에 우리가 발달과 실천, 발달과 사회복지에 관련된 그런 영역에서 성격에 관련된 사회복지 영역이 있습니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차는 존재하지만 그 사람마다 일생을 두고 일관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행동의 특성을 성격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성격적 특성은 사회복지를 통해서 또는 인행사를 통해서 이해하게 된 성격의 특징은 2번 나와 있죠. 상황마다 일관적인 편인가 상황에 따라 아주 달라질 수 있는가. 말하자면 일관성이 있는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도 일관성을 가지고 보여주는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격 이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옆에 기술적 기능이니 예술적 기능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됩니다. 자, 이런 정도에서 여러 가지 깊은 내용을 살펴봤지만 우리가 인행사에서 첫 번째 도입 부분에서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인간의 성장 발달의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특히 판서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된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노트 정리하고 여러분 것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본론으로 정신역동이론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